많은 그 시민들이 좀 우려하는 바가 아파트가 갑자기 너무 많아진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구축 오래된 아파트들은 계속 공시를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신축 물량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공급 과잉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이런 걱정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라든지 돈이 막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대형 개발 호재가 조금 부족한 부분. 네. 이게 조금 염려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급들에 따라서 실제 수요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운영됐던 것은 이제 투기 세력들, 네, 투자였던 많았어요. 목적으로 됐기 네네. 때문에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주춤하거나 보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이렇게 됐을 때 그 불균형,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2023년과 4년 이때가 이제 그 신축 물량이 입주 시점이 되고 네.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없었던 공급 물량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굉장히 큰 현상, 즉 가격이 변동되는 변곡점이 발생한 시점이 됩니다. 순천 여수 광양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가격 변동 추이가 거의 같은 라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전세 가격이 특별한, 즉 3, 4년 뒤에 물량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고요. 그래서 도시들이 다 생존할 것이냐. 저는 이제 여수, 순천, 광양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 그 도시의 특정 지역별로 아마 생존, 즉 가격이 유지되거나 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정해졌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만약 지금 현재 평당 1200 또는 1300 정도 시세를 했다 한다면 3, 4년 뒤에 이게 막 900, 800가 떨어질 것이냐,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더 순천 여수 광양은 더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수, 순천, 광양이 전남의 대표 조정지역 선정 이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수강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7개월간 여수강 아파트의 거래량 변동, 가격, 그리고 공급량 등 이런 거를 검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제는 아파트 물량이 터질 지경이죠. 네. 향후 2, 3년 뒤에 아파트가 대란을 오는데 네네. 이게 공급 과잉 문제가 아니냐. 그럼 더더군다나 이제 아파트 가격이 부합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결국 이런 것들이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여수강 전반적으로 지난 1년 기준으로 보면은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이. 순천을 보면은요, 2020년 기준으로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이 한 590건에서 올해 21년 기준으로 6개월간 월 평균량을 봤더니 한 340건으로 한 40% 정도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최고 거래량이 970건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 1월에는 한 300여 건, 그리고 지난달이죠. 6월에는 63건으로 한 70% 정도 큰 폭으로 감소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체감이 확 느껴지네요. 네네. 900건 정도에 작년에 했다가 네네. 올해 60건 정도밖에 안 했으면 거의 거래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전남 지역은 이제 2014년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특히나 여순강 지역은 이제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그때 시즌 15, 16, 17. 네, 맞아요. 순천 광양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 무서운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19년 11월 대비해서 보면은 순천은 한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여수는 한 9%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눈여겨 볼 거는 최근 4월에서 6월 사이에 84 평방제곱미터 기준, 34평 기준이죠. 여수에서 순위를 나열을 해봤더니 우리 여수에서 총 10위 중에 7개의 아파트가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더 놀라웠던 거는 여수 웅천지구가 순위 위에서 5위권에서 총 3위. 3개의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요즘 있었고요. 웅천의 그 무서운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가장 최고가도 찍었고 가장 네. 인기가 많았던 30평대가 여수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평형 상관없이 여순강 지역의 최고가 아파트를 기록을 했던 거는 순천의 용당동에 위치한 대림 이편한 아파트. 네, 얼마 여기가, 정도 찍었죠? 네, 이제 42평 기준으로 한 9억 8,500 거의 신고가 10억대라고 되었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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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에서. 맞아요. 네. 네.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평당 한 2,300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이것은 뭐 순수 분양가뿐만 아니라 이제 네네. 프리미엄까지 포함된 걸로 이제 예상을 해야 됩니다만 네네. 어쨌든 뭐 기록적인 금액이 갱신이 됐네요. 네. 그리고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감소는 했지만은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감소한 거래량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2001년 1월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었어요. 이제 1위로는 이제 광양에 있는 성우 2차. 그리고 이제 2위로는 시대 아파트, 그리고 3위 중마주공, 역시 이것도 광양에 있죠. 네. 이런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올해 그 두드러진 상황은 어떤 세금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네네. 일명 그 공시가 1억 미만의 소형 아파트 그렇죠. 이걸 이제 실거주가 아니라 이걸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몰리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시대, 성호, 2차 주공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공시가가 적은 소형 아파트 투자가 일시적으로 좀 몰렸다. 이게 이제 세금 효자 상품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고,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거주 가치가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쵸. 예, 평수가 적기 때문에. 따라서 투자 상품으로 굉장히 위험성이 큽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공시가는 상승하고 있고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실거래와 공시가를 일치시키겠다. 결국은 이제 1억이 100만 원만 초과돼도 이건 완전히 그 세금의 어떤 그런 혜택을 완전히 다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실패에 우리가 큰 어떤 그런 현상이 보여주고 있다, 여실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파트의 추가 공급 물량을 살펴보았어요. 그 분양이 확정되어서 우리 2023년까지 입주 예정 물량을 살펴보니까 네네. 순천 같은 경우는 한양 수자인과 한신 더휴 한 7개 단지 등이 입주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한 4,600세대 정도. 네. 그리고 여수는 중림힐스테이트, 웅천 마린 에이시앙 한 3,800세대 정도. 그리고 이제 광양, 푸르지오, 뭐 동문 굿모닝, 서희 스타일즈에서 한 4,700여 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2023년까지 한 12,000세대 정도, 그 정도, 입주 예정에 네, 공급이 되겠고. 네, 있고요. 근데 또 앞으로 분양 예정인 이 정도 아파트들이 있죠. 있죠. 네. 순천은 뭐 트리마제, 그리고 한양 수자인 2차, 이런 예정 세대가 한 선월지구도 700, 있죠. 네, 선월지구도 있고요. 한 700여 세대, 7,000여 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수는 중림지구, 그다음에 장성 에시앙 등 앞으로 들어올 세대가 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양은 뭐 황금지구의 더샵, 그다음에 한라비발디, 와우지구의 중흥 S클래스, 그다음에 목성지구의 부영까지 앞으로 한 1만 세대 이상이 들어올 예정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한 2만 5천 세대가 앞으로 더 분양 예정에 있어요, 교수님. 이 정도 되면은 공급 과잉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많은 그 시민들이 좀 우려하는 바가 아파트가 갑자기 너무 많아진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구축 오래된 아파트들은 계속 공시를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신축 물량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공급 과잉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네, 그쵸. 이런 걱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아파트가 많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조사를 좀 했는데요. 네. 1990년 뒤로부터 약 30년간 연평균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순천 같은 경우는 1년에 1,800가구, 여수는 1,500가구, 광양 한 1,000가구씩 계속 데이터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2020년부터 21년, 22년까지 지금 그 입주 물량들 보면, 신축 물량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순천 여수는 그래도 유사 또는 부족하고요. 광양은 매우 부족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일시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체감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이지 평균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인구 대비해서 공급이 그렇게. 초과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다라는 예. 거죠. 특히 이제 순천의 공급량이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네네. 또 여수도 그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가 작년이죠. 2020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세를 가고 있고요. 광양이 이제 뒤늦게 이제 지금 공급량을 늘리겠다. 시장에 같은 여러 가지 승인도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통계치를 살펴본 결과 여순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세였어요. 네. 이런 상승세와 그다음에 지속적인 이 과잉 공급 이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데요. 지금 조정 지역으로 묶여 있는 여순강의 어떤 특징을 떠나서 네. 우리 지금 현재 정권은 지금 거의 이제 말기가 돼 있고 그 다른 지역을 떠나서 우리 여순강 전남 동부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좀 핫했던 여기에 그 아파트의 어떤 강세, 분양, 청약 열기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될 것이냐 이게 가장 그 관심이고 화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조금 보면 전남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주민들의 이탈률이 서울, 경기와 어떤 경상권 또 뭐 다른 해외 쪽으로 완전 빠져나가 버리면 네. 좀 심각하다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순천, 여수, 광양은 서로 이제 교차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전체 인구로 보면은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순천시는 네. 순천시는 인구의 병양, 즉 인구의 동향성이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순천의 인구가 뭐 급격하게 뭐 3,000명, 4,000명 빠져나갔다. 이거 굉장히 의미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네네. 순천의 인구의 동향성은 계속 보시는 게 이 아파트의 어떤 그런 투자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더 이상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여수, 순천, 광양이 돌린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신축 공급 물량을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신축, 구축 아파트가 공동화 현상으로 전부 양극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2023년과 4년 네. 이때가 이제 그 신축 물량이 입주 시점이 되고 네.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없었던 공급 물량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굉장히 큰 현상, 즉 가격이 변동되는 변곡점이 발생한 시점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한 3년, 4년 뒤면 이건 이제 불보듯 뻔한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만약 지금 현재 평당 1200 또는 1300 정도 시세를 했다 한다면 3, 4년 뒤에 이게 막 900, 800가 떨어질 것이냐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더 순천, 여수, 광양은 더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지금 총리도 김 총리도 말했다시피 네. 어떤 좋은 부동산 정책, 가격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뭐 영원이라도 팔아서 가져오겠다 하는데 전문가들도 지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맞아요. 특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코로나라는 초유의 그렇죠. 사태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입주 물량이 겹치는 시점, 결국은 2023년 이후에 어떤 그러한 그 구축들의 공실이 극대화되고 결국은 못 견디고 매각을 하게 되면 급매, 즉 가격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바로 보인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결국 이거죠.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1년 정도의 어떤 그 정권이 유지되고 있을 텐데 네네. 이때 이제 이런 그 경기 부양이라든지 또 투기세를 조금 더 장려해주는 이런 정책이 잘 물린다면 조금 순환하게 갈 것이고 그게 조금 불편해진다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제 좀 더 제가 압축해 드려 볼게요. 네. 우리 특히 여순강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한 그 3, 4년 뒤에 오는 폭풍을 대비하는 도시들이 다 생존할 것이냐. 저는 이제 여수, 순천, 광양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 그 도시의 특정 지역별로 아마 생존, 즉 가격이 유지되거나 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천, 여수, 광양을 나눠보면 네. 순천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수의 이 그 유입과 전출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순천은 이제 이미 부촌이 형성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학군이 이미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촌과 학군이 형성돼 있는 그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들은 보합을 갈 것이다. 그래서 소폭 상승하거나 보합을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 총 4군데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저 위에서부터 용당 서면 라인, 네. 그리고 중간에 오게 되면 이제 오천 여기 있는 곳이죠. 오천하고 풍덕지구, 그다음에 왕지 조례지구, 네. 그다음에 저쪽에 해룡. 이렇게 해서 이제 4곳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 영향이 않을까. 없다라는 저는 이렇게 거죠? 이제 보고 네네. 있고요.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하고 산단, 그다음에 해양도시라는 그쵸. 이 세 개의 어떤 꼭지점이 잘 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가 살짝 뭐 2천 정도 빠져나간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인데 네네. 지금 뭐 어쨌든 전남권의 강남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웅천, 그다음에 중림지구, 그다음에 엑스포가 있는 덕충 네. 이런 세 군데 같은 경우가 트라이앵글 형성해가지고 계속 잡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투자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플랜들이 굉장히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당분간도 역시 버틸 수 있지 않냐. 문제는 광양인데요. 광양은 지금 광양읍하고 중마 이쪽 라인하고 약간 좀 분리되어 네네.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로열티가 없으면 이 부분은 조금 심각일 수 있다. 그래서 광양이 이 부분을 해결책을 제시하려면은
지금 황금지구 이런 그 도의지구 같은데 네네. 보면 배후단지 있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항만 부두인데 이 항만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업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아니하면 광양은 3, 4년 뒤에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빨리 그 부분에 인지해서 자꾸 뭐 어떤 사업이라든지 끌어와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구축 아파트가 생긴다 하더라도 가격이 팍 떨어지진 않는다. 여수, 순천, 광양은 그러한 것들을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30평대보다는 20평대 네. 약간 좀 소형 아파트들을 선호하진 않겠지만 그게 이제 미래에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주택을 매입하고 매덕하는 어떤 그러한 그 주축 세력이 되고 이미 서울 수도권도 20평대 분양가가 훨씬 더 높은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자꾸 조그만 아파트들의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인기를 다시 한번 가져올 그런 것도 한번 예상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그 구독자분들께서는 지방 도시의 특징은 뭐냐? 지금 현재 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세, 사실은 그 임대나 전세를 그 분포도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의 어떤 그 급락, 폭락, 이 변동 추이를 계속 따라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순천 여수 광양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가격 변동 추이가 거의 같은 라인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전세 가격이 특별한, 즉 3, 4년 뒤에 물량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고요. 그래서 가격은 좀 가지 않을까. 일부, 아주 극히 일부 뭐 광양의 송보라든지 몇 군데에서 가격이 떨어졌다. 뭐 그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평당 뭐 전체 가격이 뭐 2억 5천인데 뭐 2억 3천만 돼도 엄청 떨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체적인 큰 그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나오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